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뻔히 보입니다. 이라는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의 5일간의 공습 유예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4월 9일까지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짜는 트럼프의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지만 핵심은 그 날짜가 되면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테헤란은 이란이 협상 중이며 전쟁 종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짓말로 세계를 설득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좌절시켰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에게 체면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을 종식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YNS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회담은 이번 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자기 생각입니다. 4월 9일 전쟁 종식으로 트럼프는 독립기념일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무기고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가 전투 지역에서 이탈한 것 등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럴드 포드호는 이란 미사일에 손상됐거나 더 심각한 경우 승무원에 의해 불태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미 해병대 병력의 이 지역 배치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이들은 곧 대부분 폐쇄될 페르시아만의 남은 미군 기지를 지키는 데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NS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 4월 21일부터 22일까지라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패배를 가짜 승리로 바꾸고 쇼를 통해 보상을 받고 유혈 사태에 감사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널드 트럼프식입니다. 협상 장소 또한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주 이슬람아바드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대표단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시너,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리바프가 갈 의향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트럼프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미국보다 협상을 더 필요로 하며 협상을 추진하는 쪽은 이란이지 미국이 아니라고 거꾸로 된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승자로 자처하며 미국이 이란과 매우 강력한 협상을 벌였다고 허구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15개 조항과 테헤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이 핵폭탄에 동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 떠들 뿐입니다. 트럼프는 금융,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한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짜 문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이란 해안이나 섬에 대한 지상작전을 시도할 경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속로에 기뢰를 설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고문인 모센 레자이 장군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고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되며 미국이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란 최고 군사령부 대변인 알리 압둘라이 알리아바디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란과의 외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워싱턴과의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보도를 일축했으며 이란 고위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을 심리전이며 이란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필사적으로 내놓은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유예 약속으로 브렌트유는 13% 이상 급락했지만 이란의 거부 반응으로 인해 곧 $100 이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 이스파한의 가스 압력 조절소와 코람셀 발전소로 이어지는 가스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최소 5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한 전후에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친구 트럼프가 잠재적인 회담에서 이스라엘 방위군과 미군의 막대한 업적을 활용하려 하는 한편 이스라엘은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에 대한 위협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강경책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걸프만 전역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 목록을 발표하며 공격 목표로 삼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언론이 퍼뜨리고 있는 루머입니다. 이스라엘 뉴스매체 YNET은 앞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비밀리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빈 살만이 지역 분쟁 판도를 바꿀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빈 살만은 미국이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력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존 미어샤이머는 RT의 뉴 오더 프로그램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승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인도가 모든 세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분쟁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가장 확실한 승자는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뉴델리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 미어샤이머는 현재로서는 인도가 얼마나 루저가 될 것인지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도의 나쁜 소식이며 모든 인도인들이 이 전쟁이 인도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뉴델리가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인플레이션, 가스 가격, 비료, 식량 생산 비용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믿었으며 걸프 국가들과 인도 같은 나라들도 장기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인도도 걸프 국가들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델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한 것을 규탄하지 않고 대신 나중에서야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어샤이머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에 대해 미어샤이머는 인도가 꽤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모디는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통제 불능의 코끼리와 같아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밟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분명히 러시아와 중국이며 두 나라 모두 브릭스 회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브릭스 국가들 중 상당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인도가 그중 하나이고 인도네시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어샤이머는 전쟁의 최종 승자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